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 묶음입니다. 2025년 12월 4일자 최신 데이터부터 시장 분석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 기업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번 소액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냥 오래된 중공업 회사인지 아니면 뭐랄까 AI 시대의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감당할 핵심 성장주인지 그 진짜 정체를 파악해 보는 거죠. 네, 이 기업을 보면 가장 재미있는 게 바로 그 현실과 기대의 차이인 것 같아요. 현재 나오는 숫자랑 시장이 기대하는 그 미래 가치 사이에 간극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간극을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죠. 많은 분들이 아직 두산중공업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지금은 사업 영역이 꽤 넓어졌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역시 이 회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분야예요. 한국형 대형 원전인 APR1400의 핵심 설비를 만드는 건 기본이고요.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될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의 위탁 생산, 이른바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그리고 두 번째는 터빈 발전. 세계에서 5번째로 가스터빈을 복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수소 터빈까지 개발하고 있다니 기술력이 상당해 보여요. 마지막은 신재생 에너지고요. 1962년에 현대양행으로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 된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사업 분야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포트폴리오의 방향성이에요. 전통적인 굴뚝산업 그 중공업의 이미지를 벗고 첨단 에너지 기술 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거죠. 특히 SMR 파운드리와 수소 터빈,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그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SMR 이야기가 정말 궁금했어요. 요즘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 세계가 전력 부족을 걱정하잖아요. 그 대안으로 SMR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미국과의 관대가 거의 운명 공동체 수준이던데요. 그 부분이 정말 재밌는 포인트예요. 미국에는 뉴스케일 파워처럼 SMR을 설계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 원자료를 만들어낼 공장, 즉 제조 공급망이 거의 붕괴된 상태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미국이 수십 년간 원자력 최강국 아니었나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만들 공장이 없다니 그동안 뭘 한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수십 년 동안 미국 내에서 대형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는 동안 관련 부품을 만들던 공장들은 문을 닫고 숙련된 기술자들은 은퇴했죠. 말 그대로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원자력 산업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요리법, 그러니까 설계도는 있는데 정작 요리를 할 주방과 요리사가 사라져버린 셈이죠.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레시피는 있는데 주방이 없는 미국 앞에 세계 최고 수준의 주방. 그러니까 원전 주기기 제작 능력을 갖춘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나타난 거군요. 이 빈자리를 채우는 핵심 파트너가 된다. 이런 스토리네요. 네, 그 비유가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반도체의 TSMC처럼 파운드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IRM이나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를 하면 생산은 TSMC가 전담하듯이 원전에서도 미국이 설계를 하고 한국이 생산을 맡는 글로벌 분업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그럼 이런 구도가 완성되는 거네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SMR을 찾는다. SMR 설계 기업들은 이걸 만들어줄 곳이 필요하다. 결국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이 기업에 열광하는 겁니다. 단순히 원자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떠받치는 핵심 에너지 인프라, 그 공급망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업 간의 거래를 넘어 미국 중심의 에너지 안보 동맹에서 한국의 제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지정학적인 의미까지 품게 되는 거고요. 그런 엄청난 기대감을 뒷받침할 만한 눈에 보이는 이벤트 같은 것도 예정되어 있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 향후 3개월에서 12개월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엿보여요. 예를 들어 수주 규모가 조 단위인 체코 원전 본계약이 체결된다거나 체코 원전이요. 네. 아니면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하는 SMR의 첫 번째 모델 제작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면 지금의 기대감은 훨씬 더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겠죠. AI 시대의 전력난을 해결할 생산 기지라니 정말 거대한 이야기인데요.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의 기대감을 받는 회사라면 당연히 돈도 아주 잘 벌고 있어야 할 텐데 실제 장부는 어떤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제공해주신 재무자료에서는 의외의 숫자들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 현실과 기대의 괴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먼저 냉정한 현실, 즉 숫자를 보죠. 2025년 데이터 기준으로 매출이 약 16조 2,330억 원인데 이게 전년보다 7.7% 넘게 줄어든 수치예요. 잠시만요.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실적도 좋을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 오히려 역성장을 하고 있네요. 영업이익 감소폭은 더 충격적인데요. 약 1조 1,0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30% 넘게 급감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이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게다가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자기 자본 이익률, ROE도 1.52%로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 주주들의 돈 100원을 가지고 1년 동안 1.5원 정도밖에 못 벌었다는 뜻이라 효율성이 썩 좋다고 보긴 어렵죠. 물론 과거에 심각했던 재무위기는 극복해서 부채 비율이 125% 정도로 안정권에 들어왔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요. 정리하면 지금 당장의 성적표만 보면 역성장하는 수익성도 낮은 회사라는 거네요. 그런데 시장은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시장의 평가는 180도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극적인 지표가 바로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에요.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 가치, 그러니까 청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몇 배나 비싸게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그 PBR 수치가 얼마나 되는데요? 무려 6.52배입니다. 와, 6.5배요. 이건 뭐 회사의 자산을 지금 당장 다 팔아도 주주들한테 주가의 7분의 1도 못 돌려준다는 소리잖아요. 비슷한 다른 중공업 회사들은 보통 1배에서 2배 사이라고 하던데 이건 거의 믿음의 영역인데요. 이 숫자를 보면 사실 좀 아찔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시장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더 이상 낡은 굴뚝 산업의 제조사로 보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죠. 앞서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SMR 파운드리,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이라는 미래 성장 스토리에 가격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눈에는 이미 평범한 중공업주가 아니라 ASMR 성장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한쪽에는 30%나 감소한 영업이익이라는 현실의 숫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PBR 6.5배라는 기대의 스토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네요. 바로 이 엄청난 간극이 이 기업의 투자 기회이자 동시에 아찔한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겠고요. 정확해요. 앞으로 이 간극이 미래의 실적이 기대를 따라잡으면서 좁혀질지 아니면 기대가 꺾이면서 주가가 현실로 내려올지 그걸 예측하는 게 이 기업을 분석하는 핵심 과제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래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기업 자체의 역량만큼이나 외부 환경, 특히 정치나 정책 변화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트럼프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던데요. 네, 미국 대선 결과가 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핵심 에너지 기조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의 부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와는 결이 다르죠. 원전 산업에는 훨씬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국 SMR 사업에는 강력한 순풍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정책 환경도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현 정부가 탈원전 폐기, 원전 생태계 복원을 내세우고 있으니까요. 체코나 폴란드 원전 수주를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주가를 떠받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국내외 정책이 모두 원전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 현재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는 논리 중 하나입니다. 자료 기준일인 12월 4일 주가가 소폭 상승한 배경에도 이런 맥락이 깔려 있어요. 그날의 주가 움직임에 대한 분석도 흥미롭더라고요.
그 전날 한국 사회에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이례적인 정치적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이 하루 만에 해소되자마자 시장의 돈이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튼튼한 원전주로 몰렸다는 분석이죠. 네, 시장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가 안정을 되찾는 과정에서 이런 정치적 혼란과 무관하게 꾸준히 성장할 산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투자자들이 답을 찾은 거죠. 그 답 중 하나가 원전이었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마침 트럼프 훈풍 관련 뉴스까지 나오면서 원전 섹터의 반등을 더 강하게 이끌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쇼크가 역설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한다면 어떤 점들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잔류에 명시된 위험 요인들도 짚어주시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계속 이야기했지만 PBR 6.5배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SMR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너무 빨리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만약 기대했던 수주가 지연되거나 무상될 경우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죠. 재무적인 리스크도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6조 원이 넘는 부채가 있고 EBIT, 즉 이자나 세금을 내기 전에 이익은 오히려 줄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정책 의존성 리스크입니다. 지금은 국내외 정책이 모두 우호적이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 지형이 변하면 언제든 바람의 방향이 바뀔 수 있잖아요. 정책의 바람을 타고 순항하고 있지만 그 바람이 멎거나 역풍으로 바뀌면 사업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리스크를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기회 요인들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에 답이 있겠지만요. 그렇죠. 첫째, AI 전력 수요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위에 서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고요. 둘째, 그걸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세계적인 원전 제조 능력과 가스터빈 기술이라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졌다는 점. 마지막으로 체코, 폴란드 등 해외 대형 원전 수주라는 터지기만 하면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적인 이벤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도 중요한 기회 요인입니다. 종합해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엄청난 기회와 치명적인 위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투자 전략으로 조정 시 분할 매수를 제안하고 있는 거군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니 섣불리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나누어 담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분석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기업은 높은 기대감이라는 아주 비싼 가격표를 달고 있는 상품인 셈이에요. 그 기대가 정말 현실이 되는지, 즉 수주 공시나 실적 개선 같은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때 나와주는지를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을 통해 한 전통적인 중공업체가 어떻게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감소하는 현재 실적과 폭발적인 미래 기대감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것 중에 미국의 원전 부품 제조 공급망이 붕괴됐다는 점이 있었잖아요. 네, 설계도는 있는데 그걸 만들어낼 공장과 기술자가 사라졌다는 그 점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와 AI 시대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다시 원자력을 찾고 있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독보적인 제조 역량을 갖춘 기업은 단순히 부품 제조사를 넘어서는 전제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반도체 파운드리인 TSMC가 대만의 가장 강력한 외교적, 지정학적 무기가 된 것처럼 이 원전 파운드리 역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관점의 변화가 앞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겁니다.